네, 방어진 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수업 시작합시다. 자, 교과서는 10페이지에 펼치도록 합니다. 자, 1단원 들어가는 이제 첫 시간이에요. 1단원 문학 작품의 관점. 자, 문학 작품에도 관점이 있다. 자,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일까요? 자, 그 전에 자, 표지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표지를 보면은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 소녀와 소년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죠? 무언가 이 소녀가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하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소년에게 무언가를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소년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소년에게 무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소년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거를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거절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나요? 그렇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자, 이렇게 초가집이 있고, 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고, 자, 이렇게 부뚜막이 있고, 한복을 입고 있고, 집신을 신고 있는 시대 상황. 과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도 또 한 가지 상황이 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 상황으로 보면 옆에 있는 그림과는 다르게 현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문이 있고 빨래줄에 빨래가 걸려 있고 책상이 있고 책이 있고 필기구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방 안에서 어떤 소년이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죠. 그 옆에 이 소년을 바라보는 소년이 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 친구의 표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누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단원을 배우고 나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지금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죠. 자, 일단원을 다 배우고 나면 이 상황들, 두 가지의 상황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좋습니다. 교과서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교과서 그리고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학습 목표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선생님 같으면 여기에 이제 형광펜을 칠할 거예요. 혹은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 쫙 쳐두기. 자,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자, 밑줄을 친다면 어느 구절에 밑줄을 치는 게 적당할까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 밑줄을 치고 싶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보는 이나 말하는 이에 한 번 더 밑줄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자, 그리고 관점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 별표.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문학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작품 안에서 상황을 보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파악을 할 거예요. 문학 작품 안에서. 그리고 이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국어 시간 첫 시간에 자, 국어는 6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 6개가 뭐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 그 마지막으로 그렇죠. 문학이죠. 자, 이 6개 영역 중에서 1단원은 그렇죠. 문학. 우리 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있고 그 사람의 관점을 파악을 하는 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명심합시다. 자, 단원의 길잡이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이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달된다고 느낀 적이 있지요. 문학 작품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이,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보는 이나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습 목표랑 연결이 딱 되죠. 자, 정리하자면 이 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에서 작품의 세계를 누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문학 작품을 그렇죠.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밑줄을 쳐둡시다.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밑줄.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이야기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이 밑줄 치고, 자, 그리고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필기를 해볼까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도 밑줄.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이. 그러면 이것은 그렇죠. 보는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자, 작품에서 이제 말하는 이를 문학 장르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시에서는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자, 명칭이 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됩니다. 서술자. 자, 정리를 하자면 시나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 말하는 이가 뭐냐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내용을 알고 소설 내용을 아는 거예요. 자, 이 말하는 이가 시, 소설 이 장르마다 명칭이 달라져요. 시에서는 말하는 이를 뭐라고 한다? 화자. 꼭 기억합니다. 소설에서는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해요.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우리 13페이지를 다 같이 볼까요? 자, 단원을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소단원 1은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 이름은 기형도라는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감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화자. 자, 화자라는 명칭 바로 나오죠. 화자가 뭐다? 시에서 말하는 이다. 우리 아까 같이 했죠. 화자가 누구다? 시에서 말하는 이. 자, 화자의 정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화자의 정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학습 목표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응용 활동으로 화자를 달리해서 이 시를,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한번 다시 써보게 될 겁니다. 자, 아주 재밌는 활동이죠. 자, 다음으로는 소단원 2로 가서는 이번에는 시가 아닌 소설,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배워보게 될 거예요. 작가 이름은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어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와 직결되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될 학습 목표가 뭐냐면, 자, 그렇죠. 서술자라는 말 바로 나오죠. 서술자가 뭐다? 우리는 이제 이미 알죠. 서술자는 누구다? 소설에서 말하는 이다. 자, 서술자의 특성. 이 소설에서는 약간 서술자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 서술자의 특성 때문에 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서술자를 달리하게 쓰게 되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한 장 더 가볼까요?
엄마 걱정. 여러분은 벚꽃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다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노래 속 말하는 이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찬바람도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만 나를 반기죠 저 멀리 커플들 눈에 띄면 눈앞이 자꾸만 흐려지네 어차피 떨어질 꽃잎일 뿐인데 뭐가 좋다고 구경을 다녀왜 어떤가요? 두 사람의 감정이 잘 느껴지나요? 두 사람은 똑같이 벚꽃이 활짝 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지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 또는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화자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주제, 분위기가 달라진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감상하며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왔죠.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14쪽을 보면 하나의 시가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선생님이 시를 낭송을 할 텐데 다음 시에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구인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난 꼬마도 될 수 있고 엄청난 거인도 될 수 있다. 아파트 벽쯤 단숨에 오르고 물 위로 벌렁 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혼자서는 안 논다. 꼭꼭 누구랑 같이 논다. 누구가 누구냐고? 바로 너지 누구야.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노는 나. 그럼 난 누구게? 아주 재미있는 개구진 정서가 느껴지는 시를 봤습니다. 자, 문삼석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 나가 곧 이 시의 제목입니다. 누굴까요? 꼬마도 됐다가 엄청난 거인도 됐다가 그러고 아파트 벽과 같은 그렇게 높고 사람이랑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단숨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꼭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꼭꼭 누구랑 같이 안 돼요. 근데 그 누구가 바로 너랍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자,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 누구인지 보고 나니까 이게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죠. 자, 이처럼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시를 감상하는 깊이가 훨씬 달라지고 훨씬 더 문학 작품이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5쪽을 볼까요? 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시에서 말하는 이가 집에서 이제 혼자 엄마를 기다리면서 남겨져 있던 그 기억을 경험에 초점을 둔 시예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언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자, 선생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안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방마다 불을 다 켜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도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TV를 보고 TV 소리도 켜놓고 무서우니까 근데 해도 도무지 무서워서 집중이 안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은 무서웠죠. 그래서 빨리 부모님이 집에 왔으면 좋겠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의 기분, 그리고 그때의 정서, 그리고 그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충분히 떠올리면서 우리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시를 항상 한 장 넘겨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되는 시예요. 자, 근데 시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착각했네요.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되는 시가 아니죠. 2학년 들어와서 처음 배우게 되는 시죠. 선생님이 너희들이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1학년 때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2학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게 지금 일어나 보네요. 자,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시에, 이렇게 보호자를 지칭을 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늘 조금 가르칠 때 여러분들을 수업을 할 때 조금 막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엄마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엄마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다른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엄마라는 명칭이 쓰였다는 걸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감상을 할 때 엄마를 떠올리면서 시를 감상을 해도 되고 나에게서 내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보호자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감상을 한다면 훨씬 더 감상을 조금 더 풍부하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의 마음을 잘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이 시는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다? 화자.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정서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는 게 주요 관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시에 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바로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출석 체크하도록 합시다.